인생의 거울과 같은 병입니다. 아니 여보 당신 이렇게 머리가 좀 하얘졌으니까 염색 좀 해야겠다 이렇게 좋은 얘기로 말한 건데 내가 머리 하얘지고 싶어서 하얘졌어? 당신은 안 그래? 걱정되네. 의심해봐야 되네. 맞아요. 맨날 잠만 자고 밥도 못하고 여자가 더 많아요. 50대 초반 중반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젊을 때? 네. 얼마 전에 강의를 갔더니요. 거기에 이제 100여 분 정도의 그 60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조절할 수 있다. 이제 아픈 거. 음식으로도 조절하면서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암에 걸려도 그냥 뭐 수술 받고 견디고 참고 살고 제일 겁나는 게 치매일까 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치매에 대해서 너무 댓글도 많고 궁금한 게 많으셔서 오늘 얘기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내 친구들이 다 말해요. 치매할 부모님이 안 걸린 거 복이다. 맞아요. 치매에 대한 관심 대단하죠. 의사 선생님들도 치매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걸려서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정말 두 집 건너 한 집씩에는 치매 환자분들과 연관된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얼마 안 됐어요. 72세 정도밖에 안 된 분인데 치매가 있었어요. 근데 네. 남편이 잠깐 뭐 살아나간 사이에 부인이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나간 거예요. 네. 못 찾았어요. 그 남편께서는 부산에서 사라지셨는데 87세가 다셨는데 10년째 팻말을 메고 온 전국을 다니시는 거예요. 네. 부인을 찾겠다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네. 찢어지죠. 어디 가서 강제 노동당하고 있으면 그렇지. 어떡합니까? 정말 눈물 나잖아요. 맞아요. 그 예쁘게 살던 내 아내가 저렇게 비참한 네. 끝을 맞이하는데 내가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잠도 못 자고. 진짜 배에서 실종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한강변 이런 데서도 많거든요. 아. 네, 그러면 무관심하게 사실 그냥 두는 거죠. 그럼 그분은 계속 끊임없이 걸어서 사실 목동에서 이제 실종이 됐는데 걸어서 인천에서 찾은 분도 어머나. 있고, 네, 일산에서 잊어버리셨는데 지방에, 네, 경주 이런 데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예측 불허예요. 왜냐하면 내가 망가진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목적이 없거든요. 끊임없이 한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버스 같은 것도 돈 안 내고 내리면 좀 그 기사분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돈을 안 내고 그냥 타고 하니까 괜히 겉은 멀쩡해 보이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비 거는 것보단 내려놓는 게 편하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장소까지 가시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이제 찾지 못했을 경우는 이제 사망 확률도 뭐 50% 이상 어머, 올라간다 어떡해.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빨리 신고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다 생각하고 그쵸.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뭐 유형 혹은 공통점 이런 거가 있어요?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아, 있어요. 네. 치매는 인생의 거울과 같은 병입니다. 젊었을 때 성품이 치매에 걸렸을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젊었을 때 막 이렇게 뭐 막 승질 잘 냈으면 치매 네. 걸렸어도 승질 잘 내. 맞아요. 그래서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화를 잘 내는 분들이거든요. 네, 네, 화를 욱하고 잘 내는 분들이 치매에 더 잘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은 화를 확 내고 그 다음에 나 뒤끝 없어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막 나는 성격 아싸래 막 맞아. 이러잖아. 난 쿨한 사람이야. 그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화를 내는 게 반복이 된다면 우리 뇌의 전두엽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화를 낸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말을 이해를 못하고 내가 적응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분노 표출인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든지 저 사람의 그 상태를 이해한다든지 참고 한번 넘어가야지 이런 어떤 적응 이런 것들은 우리 뇌에서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담당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두엽이 기능이 아주 좋은 분들은 참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화도 안 내고 조절 능력, 수행 능력, 분류하는 능력이 굉장히 막 뛰어난데 이게 내가 슬슬 망가지면서 전두엽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쑥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욱 하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욕도 하고 아니면 던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려요? 그쵸. 전두엽이. 내가 이미 손상이 되고 있다는 사인이죠. 아, 그러네. 아빠들 중에서 야! 이렇게 승질내는 분한테 치매 걸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걱정되는 거 있지? 그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참긴 하는데 이게 네. 뒤로 가서 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좀 조절이 안 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우리가
화를 안 낼 순 없잖아요. 다 어떤 상황이 그치. 이렇게 맞닥뜨리면 화가 나고 그다음에 참지 못할 어떤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PD님처럼 내가 지금은 참아. 지금 화낼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고 화가 나서 혼자 이렇게 막 화를 낸다든지 이거는 괜찮아요. 그건 그냥 사람의 건강한 반응이죠, 감정.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그냥 욱하고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야. 조절이 안 돼서. 조절이 안 되고 뭐 아니 내 순서가 막 여기가 맞는데 왜 제가 먼저 들어가면서 그런 거. 화를 낸다든지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써붙였는데 괜히 가서 문을 두드리고 화를 낸다든지 집에서는 부인분들이 사모님들이 느끼기에 남편분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너무 예민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욱하고 화를 내고 화내고. 아니 여보 당신 이렇게 머리가 좀 하얘졌으니까 염색 좀 해야겠다 이렇게 좋은 얘기로 말한 건데 아니 뭐 내가 머리 하얘지고 싶어서 하얘졌어 그런 것만 보고 꼭 당신은 안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괜히 약간 부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걱정되네. 의심해봐야 되네. 맞아요. 반복된다면 저도- 내검사를 해봐야 돼요. 환자분들 중에 그렇게 막 욱욱하고 아이가 취직이 돼서 왔다고 하는데도 그럼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데- 아이 뭐 그까짓 거 다 취직됐는데 그게 어머, 뭐라고 어머. 뭐 이제 몇 살이 됐는데 이제 하고 계속 상처 주는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분이 오셔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머리 사진을 찍어보니까 어때요? 전두엽이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분은 술을 좀 마셨거든요. 우리가 술을 젊었을 때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가끔 넘어지시잖아요. 이제 블랙아웃이 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뒤로 넘어져요. 근데 우리 뇌는 럭비공 같거든요. 뒤로 넘어지면 껍데기가 딱딱하잖아요. 뇌 껍데기가. 그러니까 뒤로 넘어졌는데 충격은 앞으로 전두엽이 뇌 껍질에 탁 부딪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운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운스, 되는 거야. 맞아요. 바운스 이렇게 되는 되면서. 거. 그러니까 사실 전두엽이 그 당시에 손상이 됐을 때는 뭔가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워낙 그래, 넓기 그래. 때문에 증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가서 찍어보니까 그때 상처가 이렇게 남아있어서 전두엽이 쪼그라지고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찍어볼까? 나도 스키 타다가 옛날에 넘어지면서부터 네. 흔들리는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전두측두엽 치매라는 그런 치매가 있거든요. 네. 전두엽과 측두엽이 먼저 망가지는 치매인데 그분들은 치매로 진단되기 전에 가족분들이 그렇게 욱욱하고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했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매를 잘 일으키는 사람들의 첫 번째 성격 특징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고요. 우울함이 많은 분들도 치매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울함은 그러니까 잠깐 오는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죠.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의욕도 없고 그다음 밥맛도 없고 또는 어떤 분은 계속 많이 먹어서 살이 엄청 찌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잔다거나 또는 잠을 못 잔다거나 불면이 있거나 우리가 운동 지체라고 하는데 수행 능력이나 집중력이 이렇게 저하되는 그런 기간이 2주 정도 우리가 이제 지속이 됐을 때 네,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이 우울증이 지속이 되면 뇌세포의 기능도 이제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우울증이 생기면 그렇지. 뇌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져요. 뭐 네. 세로토닌이라든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든지 뭐 도파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지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라든지 뇌 기능으로 수행해야 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치매 환자분들도 우울증이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에 15%에서 55%까지 이제 초기에 우울증이 같이 동반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우울함이 지속이 되면 또 치매의 고위험군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 사실 우울증과 치매는 되게 가깝네. 맞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게 이제 이 순서가 어느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치매 환자는 우울함을 거의 겪는다, 반 이상. 우울증도 치매 증상과 비슷하다. 네, 이렇게 이제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속이 되면 치매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짜 치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슈도 디멘시아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한 50대 여성분들이 와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맨날 잠만 자고 밥도 못하고 집안 정리도 못해요. 막 이제 치매인가 봐요. 라고 이렇게 오셔서 검사를 해보면 우울증?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맞아요. 우울증이에요. 그 우울증을 치료를 하면 그런 인지기능 저하나 이런 게 치매 같았던 증상이 다 좋아집니다.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가짜 치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
사람들은 그러면 치매와 우울증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50대 초반 중반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젊을 때? 네, 그 초록이 치매인데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치매는 꼭 여자가 많더라. 네, 여자분이 좀 더 오래 살니까 네, 초록이 치매 환자분들이 그렇게 기억도 떨어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네, 그다음에 네.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가족분들은 갱년기 우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갱년기 우울. 그치, 그러니까 병원에 안 그렇지, 데리고 그렇지. 오는 거지. 우울증 약만 먹고 그냥 이렇게 치료했는데 진짜 치매는 우울증 약 먹는다고 안 좋아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치매 증상이 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우울증인 줄 알고 치료했는데 안 좋아져요 하고 저한테 왔는데 57세 정도였는데 남편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그 우울증과 네. 치매의 정확한 경계에서 사람들이 네. 헷갈릴 땐 뭘로 이걸 내가 이건 우울증 아니고 치매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알아내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울증도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아야 되는 질환이거든요. 우울증도?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했는데 우울증을 치료했는데도 인지기능 저하나 일상생활 능력 저하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치매일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리고 의사들은 알아요. 오시면 이게 우울증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인지 아니면 초록이 치매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인지 의사들은 그걸 감별하는 어떤 훈련을 받고 그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우울하다고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숨기지 말고 병원에 와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신체적인 특징도 있어요? 네, 우울증 신체적인 이 치매 잘 특징도 걸리는 있는데 사람? 이렇게 뇌가 껍데기 만져보시면 딱딱하잖아요. 네, 이 안에 뇌세포가 이렇게 이제 그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뇌세포와 뇌혈관이 망가지는 병이 치매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뇌세포는 딱딱한 껍질 안에 쌓여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사실 우리 뇌가 냉정하지 않아요. 매정하지 않고 아플 때 신호를 보내요. 나 아프거든. 나 조금 좀 이상하거든. 주인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어디로 신호가 와요? 네, 첫 번째 신체적인 특징은요, 바로 이제 귓불주름인데, 귓불주름이 있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이제 높다는 그런 귓불주름이 보고가, 보고가 있는데요. 네, 귓구멍에서 귓볼이라고 그러죠. 귓볼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네. 선을 내려보시면 보통은 주름이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름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우리 국제학술지 사이언틱 리포트에 이제 실린 연구에 의하면 귓불 주름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의 치매와 연관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일반인에서 귓불 주름이 나타날 확률은 44%고 네.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는 59.2%에서 귓불 주름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가 심할수록 귓불 주름이 더 깊었던 걸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대뇌 이제 백질 변화라는 게 있어요. 머리 사진을 찍어보면 구름이 핀 것처럼 이렇게 백질이 이렇게 하얗게 변성이 된 소견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모세혈관들이 피가 잘 안 통하고 혈관이 막히고 있구나라고 이제 의사들이 진단을 하는데 이런 백질 변화가 귓볼 주름이 있었던 분들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7.3배나 높았다고 네, 보고했고 그 다음에 치매 위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배나 높았다. 그럼 이게 원래 없었는데 생겨요, 주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수도 시설이 막 풍부하니까 그러는데 물이 부족할 때는 단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물은 어느 정도 쓰지 말고 물이 부족하면 우리가 먹는 물이라든지 뭐 밥하는 물 뭐 이런 거에 딱 필수로 쓰고 목욕이나 이런 거를 매일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물이 부족하면 꼭 필요한 물부터 먼저 공급을 하고 그렇지. 필요 없는 거는 우리가 아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뇌혈관이나 심혈관이 약해지면 혈관이 안 좋다면 제일 먼저 공급해야 되는 중요한 장기 이런 곳에 먼저 피가 가고 우리 신체에서 가장 변방은 어디일까요? 피가 안 통해도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귀 같은데요? 맞아요. 귓볼. 귀걸이를 여기다 빵 하고 뜰 수 있는 이유는 피가 혈액이 좀 부족한 곳이거든요. 피가 질질 나진 않아. 그거 뚫었다고. 맞아요. 뇌혈관과 심혈관이 약하고 안 좋은 분들은 우리 몸의 가장 신체 변방인 이 귓볼에는 피를 더 공급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주름이 생기면?
생겨. 맞아요. 혈액과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노화가 빨리 오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죠. 거꾸로 귓불에 주름이 있는 분들은 아, 심혈관과 뇌혈관이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매 고위험군이거든요. 그 귓볼 그 조그만 거 하나가 그렇게 많은 것을 담고 있단 말이야, 메시지를. 이건 더 이상해요. 두상 작은 사람, 팔 길이 짧은 사람, 이건 뭐예요? 네,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읽고 나서.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네. 이제 신체적 특징 두 번째는 두상이 작은 사람들인데요. 이 두상이 작은 사람들은 얼굴 크기가 아니고 머리 둘레를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원장님 나는 왕바위 얼굴이라 그것도 서러운데 치매도 잘 걸려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따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 얼굴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 머리 둘레 크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재보시면 이 이마에 가장 돋아 나온 부위하고 뒤에 뒤통수에 가장 돋아 나온 부분을 네. 이렇게 줄자로 이렇게 네. 재면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두상의 크기는 여자분들은 평균이 53.96cm로 보고됐고 남자는 55.63cm예요. 그러니까 두상의 크기가 작은 건 53cm 미만이면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상이 크다는 거는 뭐냐면 뇌세포의 용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세포의 네, 용적이 네. 많다. 뇌세포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병이 치매잖아요. 네. 그런데 뇌세포의 용적이 많다는 거는 예비 용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두상이 꼭 작은 게 좋은 게 아니네. 그렇죠. 소위 말하면 우리 뇌세포에 치매가 걸려서 세포가 죽더라도 나머지 그치, 예비군이 많은 거예요. 예비군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뉴럴로지라 그래서 미국 신경과학 좋은 저널이에요. 저희 신경과 의사들이 많이 인용하고 이제 임팩트가 높은 그런 저널인데, 맨하튼에 살고 있는 649명의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머리 둘레가 작은 여성이 머리 둘레가 큰 여성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2.9배가 높았고요. 네. 남성분들은 2.3배가 높았다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네. 우리 왜 두상 작아요? 이제 얼굴 예쁘다고. 맞아요.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그러잖아. 네. 잘 줄여지도 않지만.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론은 뭐냐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서 뇌세포를 죽이거든요. 네. 그런데 용적이 작으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서 죽는 그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지. 근데 많으면 여기 쌓여도 여긴 안 쌓이니까 좀 뇌세포가 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상이 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뇌도 큰 거네. 맞아요. 근데 또 두상 크는 거 공부 잘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노력을 안 한 걸 것 같아요. 팔은 무슨 관계 있는 거예요? 팔 길이는 우리 뇌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다리 길이는요? 다리 길이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척추도 조금씩 물러앉잖아요. 근데 이 팔 길이는 나이가 들어도 어렸을 때 발육한 그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 길이는 어렸을 때 어떤 뇌의 발육 상태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지표로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하는데요. 국제학술지에 실린 우리나라 연구에 의하면 23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팔 길이와 치매와의 연관을 그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팔 길이가 1cm 다른 사람보다 짧아질 때마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1.5배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 연구한 게 아니라 그 미국 뉴럴로지의 그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미국 노인 2,798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팔 길이와 치매와 연구를 이제 했습니다. 네. 그 결과 팔 길이가 짧은 여성이 긴 여성보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1.5배 높았고, 남성의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팔 길이가 1인치씩 증가할 때마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6%씩 감소하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네, 이게 쇼팔은 실제로 어떤 치매와의 연관성의 신체적인 특징, 귓불 주름이 있다든지 두상의 크기가 작다든지 이제 팔 길이가 짧은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높은 것으로 연구들에서 이제 밝혀졌으니까, 혹시 이렇게 나는 팔 길이도 짧고 두상도 작고 뭐 귓불 주름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은 세 가지가 다 그치 해당되면. 그러니까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더 잘 대비를 해야 되겠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맞아요. 되네. 그렇다고 이제 100% 그런 거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야, 그쵸. 인생 끝났다 막 이러는데 아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팔 길이가 좀 짧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주차권 이렇게 낼 때 차에서 못 타고 내려서 이렇게 하고 이제 문 들어오는데 여는 애들 있더니 저예요. 원장님이 맞아요. 그래요? 제가 저는 그래요. 그냥 이렇게 네. 우리 왜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모자 쓸 때 나만 모자 늘렸으면 되게 창피했잖아. 두상 끝하고 그냥 있는 대로 싹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 나만 늘려야 돼? 치매를 예방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